안녕하십니까. GT 재무설계 ES 팀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하게 저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낭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입 중 도대체 얼마를 지출하고 매월 얼마를 남기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달 급여 중에서 소득세 얼마나 나가셨는지,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가셨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나가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얼마를 내가 지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달보다 얼마를 남기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돈이 늘으셨다면 왜 늘었는지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꼭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부자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의 패턴과 저축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면 지금보다 돈을 진짜 많이 벌더라도 더 나아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지출하게 되고 그만큼 소비하게 되고 자신이 스스로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소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놀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입이 만약에 줄어들거나 어려운 일들, 그리고 기타 여러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많은 돈을 벌기 이전보다도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통장 분산만 하여도 기타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수익률이 당장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지출 통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수령받게 되면은 통장에서 이제 체크카드를 연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통장에 다 쓰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셨나요? 월급 통장 받으면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통장에다가 카드 딱 연결해가지고 월급 들어왔네 하고 긁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본인이 얼마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긁는 정도. 만약에 거기다가 돈이 모자라게 되면은 삼성카드나 현대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죠. 그건 되게 잘못된 패턴입니다. 고정지출 통장은 내가 이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금액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고정지출 통장에는 이제 크게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이제 집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공과금, 이 돈들은 내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집에서 쫓겨나거나 생활 자체가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대신에 얘네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정해져 있는 금액들을 출안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고정지출 통장에는 내가 월급을 받게 되면은 그 월급을 여기다가 50만원이면 50만원 딱 그것만 이체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장을 다른 통장에다가 분류를 시켜 놓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요, 소비통장이고요, 일명 생활비 통장이라고 합니다. 이 소비통장만 잘 이용하면은 마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통장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제 교통비, 주류비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이동통신비, 그리고 용돈, 취미활동,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한 달 생활비가 소비통장으로 150만원이 나갔다 가정을 하면 소비통장에서 130만원 정도를 넣고 한번 생활을 해보세요. 그 130만원을 넣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소비통장 안에는 체크카드를 연동을 하셔야 되고 핸드폰 문자 알람 서비스를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연동을 하시냐면은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가 어떻게 얼마가 나가는지 내 핸드폰에 바로바로 문자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서 사용해. 이거는 제 경험상 99%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에 사용했던 패턴대로 하면은 그냥 끌고 내가 계산할게 그냥 끌고 있는데 130만원 밖에 없네. 내가 아까 10만원 썼으니까 120만원 밖에 안 남았겠다. 이거를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돈을 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통장에 딱 130만원이 있다고 사람들이 99%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요, 내가 월초에 조금 쓰고 월말에 나를 위해서 내가 적게 썼으니까 많이 쓰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소비통장이 첫 번째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지출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출을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저렇게 쓰는구나, 조금씩 더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130만 원을 넣어놓으면 20만 원이 절약됩니다. 내 생활 패턴은 150만 원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근데 목표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130만 원을 집어넣고 만 원이 됐던 5천 원이 됐던 무조건 여기에서 그 금액을 남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기시게 되면은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지출을 본인이 컨트롤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때는 더 적게 이런 식으로 자기의 패턴을 점점 잡게끔 맞춰 나가는 겁니다. 생활이 안 되실 것 같으시죠?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통장으로 이날 지출이 150만원 마이너스 130만원이니까 20만원이 남았잖아요. 근데 20만원을 이제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240만원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원이 됐던 5천원이 됐던 꼭 그 금액을 남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250만원에서 260만원 정도의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내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지 조금 느끼시나요? 못 느끼신다면은 제가 조금 더 느낄 수 있게끔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1억의 금액이 있습니다. 1억의 금액이 있는데 연 2%의 이자로 제가 1년 적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자로 받는 금액이 200만원이죠. 200만원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15.4% 과세를 하게 되면은 약 금액이 169만 2천원이 남습니다. 169만 2천원이 남는데 거기서 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에서 1년당 약 3%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약 16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돼요.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다가 2%대의 금리에 투자를 해도 내가 막상 1년 때 가져가는 금액은 1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생활하는 패턴에 조금만 더 줄이게 되더라도 240만원에서 260만원의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느끼시는 거 있으신가요? 세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릴 통장은 비과세 통장, 일명 투자 통장입니다. 이 투자 통장에는 펀드, 예금, 적금, 보험, 그리고 기타 금융상품 등 내가 내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납입 금액을 이 통장에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과세 통장이 따로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과세 통장은 내가 그냥 빈 통장에다가 되도록이면 주거래은행에다가 이 빈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체 날짜가 10일이면 10일 그리고 15일이면 15일 모든 날짜에 같은 상품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같은 날 이 상품에다가 이 상품들을 이 통장에다가 몰아야 되냐? 왜냐면은 보통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험 상품을 예로 들겠습니다. 보험을 내고 계시는데 자동일체 날짜가 15일입니다. 15일인데 몇 달만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시죠? 보통 분들은 보험금 빠져나갔네? 그리고 제가 고객님들한테 똑같이 여쭤볼 때가 있어요. 고객님 보험 얼마씩 빠져나가세요? 얼마였더라? 10몇만 원? 한 10몇만 원?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금융상품의 금액들은 모두 정해져 있어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변동사항이 없는 금액들인데 그 맞는 금액들을 그 통장 안에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점이 뭐가 되냐면요. 내 금융상품을 정확하게 얼마가 나가는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몇 날 며칠 날 나를 위한 상품들이 얼마에 빠져나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까 전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내가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내가 나가서 소비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저축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아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비상금 통장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세 번째까지 맞는 금액을 딱딱딱 입금시켜 놓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소비통장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50만원에서 130만원을 생활하기 때문에 약 20만원의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 남는 금액을요 전부 다 이 비상금 통장에다 넣는 겁니다. 이 비상금 통장은 뭐냐면은 내가 상여금을 받거나 그리고 내가 소비통장에서 남는 금액을 넣거나 그리고 기타 보너스가 나오거나 모든 남는 금액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상금 통장은 무슨 통장으로 활용을 하느냐? 저는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CMA 통장 그리고 MMF 이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CMA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운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입출금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입출금이 가장 자유롭고 체크카드를 연동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빼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에다가 적금 1년을 넣어놨습니다. 적금 1년을 넣어놨는데 11개월 때 내가 만약에 환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CMA에다가 11개월 때 내가 돈을 만약에 찾게 된다고 하면은 CMA는 매일 거의 0.02% 정도의 수익률이 붙고 있고 1년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약 3% 정도의 수익률이 붙고 있습니다. 11개월이면 한 달만 있으면 1년이잖아요. 거의 1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CMA를 활용하면 되는 건데 이 비상금 통장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내가 그 맞는 금액을 항상 입금을 시켜 놓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고객님들 보면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500만 원 딱딱딱 입금을 시켜 놓는데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 금액은 언제 활용해요? 저는 보통 이제 명절 그리고 경주사비로 그 금액을 사용하고 내가 가장 위급할 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통장에 있는 모든 금융상품들 이 금융상품들에서 제가 살짝 짚고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통장에서 상품을 해약을 하고 거기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상품들은 장기간 시간을 만나야지만은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인데 심지어 은행 상품 1년짜리도 그 상품이 1년이 지나야지만 수익률이 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일로 해약을 하게 된다면은 모든 게 물거품으로 돌아가죠. 그럴 때 내가 그런 걸 해지하지 않고도 비상금 통장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 다시 그 통장에다 채워놓고 항상 그 금액을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그렇게 내가 언제든지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면은 그 포만감은 솔직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통장 나누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는 잘 되셨나요? 어떤 좋은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통장 나누기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원하시는 모든 재무 목표를 이 통장 나누기로 인해서 달성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통장 나누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이 이상 GTA 재무설계 ES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